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710 이후에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이 50만 채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적었고,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주는 순기능이 감소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염려된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초 작년 710 대책이 나왔을 때 전략 자체가 이 자동 말소, 자진 말소를 통해서 시장에 기존 물량이 공급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 개념을 잡은 것인데, 그동안에 이 말소되는 물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소급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양도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던 거는 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넘어가 보자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페널티가 있죠. 이 장기든 단기든 상당 기간, 뭐 4년, 8년의 의무 기간을 통해 임대료 상한을 정해놓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할 정도로 큰 혜택이 바로 양도세 중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택들이 등록이 됐습니다. 2018년, 19년, 20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물량이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잠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돌려놓기 위해서 자동말소, 자진말소 개념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략대로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9개월이 흘렀는데 이 정도면 효과가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회심의 카드로 전략을 또 세우게 된 것이죠. 아마 이렇게 조치를 하면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략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헛다리를 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대사업자 말소 뒤에 6개월 내에 안 팔면 중과한다는 이 검토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는 순기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부작용의 경우에는 물량이 잠기게 되는 것이죠. 상당한 양의 물량이 알다시피 많이 잠겼습니다. 지금 추산되는 물량은 160만 채 정도가 임대사업자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또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잠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울에만 이 15만 채 정도가 이제 자동 말소가 되었고, 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만 채 정도가 물량이 풀린 것으로 자동 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반대되는 이 부작용들을 염려를 우리는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물량과 기존의 시장에 있는 물건과 이 임대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동말소, 자진말소를 장려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시장가로 임대사업자 제어 물량이 가격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뭐 기존 시장 다 알다시피 양수세 중과 또 6월 이후에는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이런 증세 체제 안에서는 매도를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기에 혼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임대 입법, 예,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그 웨이브가 또 2차가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 이 작은, 지금도 현재 여러 단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전세 물량이 정말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봐도 오래된 구축도 전세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예, 매매보다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가의 2차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위주택, 우수입지일수록 더 이런 현상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위주택 상승과 또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면서 이 매매 시장과 임차 시장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자동 말소된 물량을 일부러라도 팔게 하려는 전략이거든요. 강제로는 뭐 팔아라는 못하니까. 자, 그동안 이 자동말소, 자진말소 전략을 피고 여기서 상당한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을까? 바로 이제 혜택 때문이죠. 자, 기존의 임대사업자 혜택 중 큰 거를 꼽으라면 뭐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양수세 중과 그거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자, 기존에 913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분들은 자진말소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내 매도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혜택이 유지입니다. 그래서 언제 팔든 양수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소가 돼도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 이어지는데 왜 팝니까? 그렇죠? 자, 자진말소를 할 이유가 또 없습니다. 예, 자진말소를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뭐, 영상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채우고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이 자진말소 개념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헷갈려서 잘못 팔고 이 과태료 많이 무시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 처음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말소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말소부터 먼저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임차인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팔 때는 그냥 혼자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물어보시고 매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분께 항상 제가 해드린 말은 무조건 꽉 채워서 자동 말소로 가야지 자진 말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굳이 먼저 팔 이유가 없거든요. 보완 조치까지 추후에 나오면서 많은 혜택들이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자동 말소 이후에 5년이든 자진 말소 이후에 5년이든 자동이든 자진이든 상관없이 이 말소 후 5년 동안 5년 내에만 팔면 되기 때문에 굳이 먼저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득일 수밖에 없다. 또한 뭡니까? 기간 보유 기간을 많이 해야만 장특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장특공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특공제 50%까지 무조건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은 자동 말소 될 때까지 꼭 채우는 것이 맞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안 팔게 됩니다. 자동 말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동 말소가 끝나도 안 팔게 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되거든요. 이전에 등록하신 분은요. 자, 그래서 앞선 이유 때문에 시장에 출회되는 물량이 극소수. 720 대책엔 분명히 이거는 정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도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것이 이 소급이죠, 소급. 양세 중과에 대한 것을 이제 소급. 가장 큰 혜택이었으니까 이것을 해소시키면은 시장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강제 출회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그러니까 자동 말소 이후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이제 양수세 중과에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렇게 되면은 팔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정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을 진행할 경우에는 2028년까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109만 가구 중에서 이 상당한 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먼저 파는 분들이 그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임대사업자 물량 50만 채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아파트 물량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외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외 주택들이 많거든요.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양수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물건을 좀 던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아파트는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쉽게 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비 사업을 막아놓고, 그리고 이 택지가 정말 몇 년 동안 공급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주택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공급 부족 상황에 대체제로 이 요즘에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요즘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게다가 대형 건설사가 짓게 되는 그런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또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대형 건설사도 이런 소규모 사업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정비 사업 진행되는 곳이 적다 보니까 어쨌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뭐 500억 이하 규모의 이 사업장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밑이 되더라도 이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고 사업 돌릴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의 그 양도세 중과 혜택이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해서 쉽게 그냥 난 중과 피하면 되니까 하고 내놓을까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파는 그런 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공급 부족 그리고 세제 강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똘똘한 채로 모이죠.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재건축부터 지금 다시 한번 웨이브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 하반기 가관일 겁니다. 정말. 자,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도 이 전세 대란 때문에 이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들을 살펴보면 뭐 부동산 지인이나 뭐 아파트 실거래나 뭐 이러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전입 인구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이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 상계, 베드타운 경우에 이 노원구나 뭐 이런 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불과 2년 만에 거의 2배 정도씩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뭐 매매는 꿈도 못 꾸고 임대가도 지금 임대 입법 이후에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중심 입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매매가가 오르는 수준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외곽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작년 그리고 지금으로 끝나지 않고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뭐 이번에는 정말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6개월 내만 팔게 좀 빠른 시간에 정리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다 팔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절대 못 팝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주택시장 입장에서는 사이클이 싸게 못 팝니다. 어떻게 싸게 팝니까? 6개월 내에 정리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쉽지 않아요. 양수 중과를 피하려고 가격을 후려칩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렇듯이 기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너무 짧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도 작고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팔기가 어렵다. 이 양수세 중과 하나 때문에 싸게 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얻은 자산인데 그걸 쉽게 내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시장에. 꼭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저도 꼭 붙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 물량의 과반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 물량은 가격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뭐 쉽게 이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에 던질 수는 있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상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누가 뭐래도 올해장하고 내년장은요 저가 아파트 강세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빌라 시장 요즘에 수요자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공급 부족은 아파트만이 아니라 이런 대체 주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땅값 자체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인건비, 공사비, 자재값 다 올랐습니다. 쉽게 가격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 되죠. 그럼 기존 물량의 가격은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입법, 그죠? 여러 상황이 지금 가격 하락 쪽으로 가는 추세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6개월 이내 매도 임대사업자 물량 뭐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꼭 팔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 이런 이슈도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슈 아니니까
내가 어렵게 만든 자산 쉽게 시장에 내주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 관련한 이 검토 중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되더라도, 진행되더라도 큰 이슈 아니다라는 제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버튼 있죠? 이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블로그도 클릭하시면 제 놀라운 부동산 블로그 영상에 다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언급들도 많이 나오니까 하단 댓글에 또 남겨놓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넘어가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